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화이럴입니다. 2018 3화이럴TV 다산 정혜용조 경수협표 3, 경수협표 제13권 직관수재에서 교민집업 뒷부분 12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화이럴TV 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6부 육수가 학도에 7,200명인데 선사 1명에 각각 2명씩을 용도하도록 한다. 1204페이지 6번은 66방이고 그 취는 614이며 육수는 54방이고 그 취는 486이어서 모두 1100인 취인데 취마다 6명을 녹취하면 6600명이 된다. 그리고 또 6부의 육취에 1명씩을 더 뽑으면 600명이니 합쳐서 7200명이다. 이와 같이 학도가 7200명, 선사가 3600명, 도합 18,000명의 사도에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만민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학도 2명은 항상 선사의 집에 가서 산물의 가르침을 익힌다. 그 덕행을 닦고 그 도예를 공부한다. 월말마다 선사는 자신의 적을 정리하고 또 학도의 적을 정리해서 족사에게 올린다. 적이란 지금 풍속에 이르는 바 소도 같은 것이다. 무릇 덕행은 적하지 않고 오직 도에만 고과하는데 도는 경서교육이다. 무릇 학도는 10에서 30세까지인 자가 그 선발에 참여하고 모든 선사는 20에서 40세까지인 자가 그 선발에 참여하여 이보다 나이가 많은 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매달 초하루에 선사 3, 4명이 족사의 집에 모여서 교계를 들으며 족사는 법을 읽으면서 수업한다. 이에 그 덕행과 도예를 가르친 다음 그 적을 닦아서 방로에게 올린다. 법을 읽는다는 것은 곧 위에 말한 육행, 파행의 법이다. 덕행을 고찰하는 것은 순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취하며 실적을 징험하고 도예를 고찰하는 것을 강요해서 그 조예를 살피고 그 공부를 징험하는 것인데 모두 적에다 기록해서 방로에게 올린다. 사시 첫 달 초하루에 선사 300명이 방로의 집에 모여서 교계를 들으며 1205페이지 방로는 법을 읽으면서 수업한다. 이에 그 덕행과 도예를 고찰한 다음 그 적을 닦아서 향대부에게 올린다. 무릇 법을 읽은 다음 가르치는 자가 의미를 부연해서 배우는 자를 깨우치고 배우는 자는 차례로 질문해서 해설을 듣는다. 그리고 물러날 때에는 모두 개조하고 나간다. 생각컨대 주례 족사에 매달 초하루에 백성을 모아서 방법을 읽으며 효, 제, 목, 인의 특이한 행실이 있는 자를 기록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족사가 매달 초하루에 선사를 모아서 법을 읽는다는 것도 또 이 제도이다. 주례에 당정이 사시천 달 초하루에 백성을 모아서 방법을 읽고 그 덕행과 도예를 기록한다고 하였다. 지금 방로가 사시천 달 초하루에 교장을 모아 법을 읽는 것도 곧 이 제도이다. 주례에 주장이 정월 초하루에 법을 읽은 다음에 그 덕행과 도예를 고찰하고 그 과시를 규찰한다. 향대부는 정월 초하루에 가르치는 법을 사도에게서 받고 물러나서 그 향에 반포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육부의 향대부, 수대부와 육학의 교수, 훈도가 매년 첫 봄에 방장을 모아서 선사의 덕행과 도예를 고찰하는 것도 곧 이 제도이라고 하였다. 향대부의 모임이 정월 초 하루날인즉 방로의 모임은 그 다음날을 이용해서 족사의 모임은 또 그 다음날을 이용한다. 방로의 모임을 사시 첫 달 초하루로 하면 족사의 모임은 그 다음 달을 이용한다. 매년 첫 봄의 향대부는 그 본학에다 방로, 족사 및 본부, 본학의 권한을 모아서 가르치는 법을 지도한다. 연말에 또 한 차례 크게 모아서 고방 안에 덕행과 도예를 고찰한다. 생각컨대 주례에 그 덕, 예를 고찰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했는데 12페이지 이미 고찰한다고 읽었은즉 반드시 그 집단을 비교하고 그 차등을 분간했을 것이다. 이미 차등을 분간했은즉 또한 반드시 구등으로 했을 것이다. 예적의 등급을 분간하는 법이 구등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구등은 3분을 세분한 것이다.
덕행이 하나의 관점이고 도술이 하나의 관점이며 예업이 하나의 관점인데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3주목씩 고려하면 9주목이 된다. 9주목을 비교해서 모두 갖춘 자가 상지상이 되고 모두 허술한 자는 하지하가 된다. 이 차례대로 차등에서 구동을 갖춘 다음이라야 선발하는 법이 달라진다. 만약 세 가지 관점을 정해서 분간하지 않고 마음대로 높였다 낮췄다 한다면 기회를 닦은 사람은 항상 앞줄에 있게 되어서 고요가 구독으로 선발했던 것과는 달라진다. 고요는 그 사람의 덕을 말하려면 아무일을 기록한다고 하였다. 덕행이란 이의 본바탕이고 사공이란 문체이다. 만약 그 본바탕이 좋지 못하면 문체를 해서 무엇 하겠는가. 9종목 중에 덕행이 3종목인 것은 오히려 적은 편이다. 도술이란 무엇인가? 천명을 성이라 이르고 그 성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른다. 천명으로서 도가 없는 자는 금수일 뿐이다. 지금 세상에는 오직 1000만 명 중에 도를 지행하는 사람이 겨우 하나 있으면 이 학선생이라 부르며 무리지어 일어나서 조롱하고 업신여긴다. 그래야 도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니 또한 슬프지 않은가? 그리고 도의 뜻이 있는 자는 향방을 눌러서 음로를 찾지 못하고 오직 눈을 감고 꿇어 앉으며 걸음이나 천천히 걷는 것을 실천으로 삼을 뿐이고 옛사람의 학문은 위에 근원에서 공부하던 것을 알지 못한다. 옛사람은 제사할 때의 용의, 빈객을 접대할 때의 용의, 주정에서의 용의, 향례에서의 용의, 굴례에서의 용의가 각각 있지 않았다. 옥조, 소위, 향당 편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사람이 힘쓰던 바는 위를 엄하게 하였으니 다만 끌어안는다는 한 글자만으로 해당시킬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07페이지 정자는 것을 절제하여 안을 편하게 한다고 했으니 위에 대한 학은 곧 겉과 안을 서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도술의 근본은 오직 성을 따라 하늘을 섬기고 설을 미루어서 구하는 것뿐이다. 육경과 서서는 오직 문성과 치성만을 전부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비록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경과 사서는 강독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서선이 가장 낫다 하더라도 이 또한 백성 다스리는 사람이 도를 몰라서는 안 된다. 예약은 각각 같지 않아서 문서는 예약을 주로 하고 표책을 곁들이면서 사어를 겸하도록 하고 무서는 병법을 주로 하고 사어를 곁들이면서 서사도 겸한다. 치서는 정사를 주로 하고 예약은 번역을 주로 하며 서서는 소수를 주로 하는데 아울러 과제에 발릴 것이므로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매년 3말이 되면 향대부는 그 본학에 가서 국왕 여러 학녀와 본학 학관과 협조하여 고강한다. 경서를 강받아서 그 도수를 고찰하고 기능을 익히도록 해서 그 예약을 고찰한다. 덕행은 여러 방의 천장에 이거할 뿐이고 고시는 없다. 선사의 정원은 12방을 1총으로 한다. 그러나 덕예를 고찰하는 것은 9방을 1향으로 한다. 오직 동서 상부 및 동서 하부는 각각 조시의 좌우 3방을 합쳐서 제대로 12방으로 되어 있고 동서, 중부 및 성밖의 육수는 각각 9방뿐이다. 무릇 9방에는 무성과 무선 원수가 각각 96명 미만이고 예선과 서선 원수도 각각 60명 미만이다. 이제 무선과 무선을 각 72명으로 하고 예선, 서선은 각 45명을 하며 지선은 36명으로 하려 한다. 이에 의해서 고강함이 마땅한데 이에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든다. 1208페이지 여기에 대사도는 육향과 육수에
보장은 종합하여 처리하되 모두 상등에 있는 자는 올리고 하지등에 있는 자는 물리친다. 그 나머지는 상도 없고 벌도 없으며 3년 만에 대비해서 잘하는 자는 올린다. 올린다는 것은 올려서 거저로 하는 것인데 상등에 있는 자는 고런이 있는 대로 보충해서 올린다. 그 나머지는 3년 만에 대비하는데 3년 동안 점수를 통산해서 그중 잘한 자를 올려서 거저 정원을 구축한다. 아울러 과제에 밝혔다. 1209페이지 무릇 학도를 올리고 물리치는 방어에게 맡긴다. 선사는 고가에서 등을 분간하는 법이 없는데 올린다는 것은 올려서 선사로 삼다는 것이다. 월말마다 족사가 학도의 적을 받는다. 연말이 되면 족사와 선사는 학도 1년 동안의 과업을 통틀어서 고찰한 다음에 부지런한 씀과 게을름을 구별하여 방모에게 올려 출척을 시행하는데 향에 경유하지 않는다. 선사에 고런이 있으면 차례로 올려서 보충한다. 조례와 저는 선은 상주고 악은 벌하여 권장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한다. 월말마다 족사는 그 소속된 지역 내에 각 한 명을 뽑아서 그 선행과 기력을 기록하고 또 각 한 명을 가려서 그 과실과 태만을 기록해서 방모에게 올리면 방모 구취의 보장을 종합하여 그 중에서 선한 자 한 명을 뽑은 다음에 본학에 이첩해서 그 상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악한 자도 3명도 뽑아서 본부에 이첩하여 벌을 시행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족사의 재결을 받는다. 사철 마지막 달 월말에는 방모가 그 방 안에 각 한 명을 뽑아서 그 선행과 기력을 기록하고 또 한 명을 잡아서 그 허물과 태만함을 기록한 다음 향대부에게 올린다. 향대부는 구방의 보장을 종합하여 그 중에서 선한 자는 3명을 뽑아서 본학에 이첩하여 상을 논의하도록 하고 악한 자도 3명을 뽑아 본부에 이첩해서 벌을 시행하도록 한다. 그 나머지는 방모의 재결에 한다. 연말마다 향대부는 그 향 안에 각기 3명을 뽑아 그 선행과 기력을 기록하고 또 각기 한 명을 가려서 그 악행을 태만함을 기록하여 사도에 올리고 사도는 묵향 육수의 보장을 종합하여 그중 선한 자 3명을 뽑아 1210페이지 태학에 이첩하여 그 상을 논의하도록 한다. 그중 악한 자 3명을 뽑아서 사고에게 이첩해서 그 벌을 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향대부의 재결에 한다. 무릇 족사의 보장은 반드시 선사 4명의 이름을 열게 하고 모두 가자를 쓴 다음이라야 방모에게 올릴 수 있다. 무릇 방모의 보장은 반드시 족사 9명이 그 이름을 열게 하고 모두 가자를 쓴 다음이라야 향대부에게 올릴 수 있다. 무릇 향대부의 보장은 반드시 방모 9명이 그 이름을 열게 하고 가자를 쓴 다음이라야 사도에게 올릴 수 있다. 육학에서 시행하는 상은 쌀 한도를 넘지 못하며 벌은 태구도를 넘지 못한다. 태학에서 시행하는 상은 청거에서 선사를 삼으며 혹은 아래에서 그 택벌을 면제하며 사고가 시행하는 벌은 도로에서부터 주의까지 하며 혹 멀리 쫓아서 변경에 살도록 하기로 한다. 기술이 있는 자는 공조를 유축해서 능력이 있는 자는 군문으로 보낸다. 생각건대 향당 주여의 제도가 바르지 못하면 쌀물의 가르침과 고보의 율도 모두 그 분수로 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향수를 표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법을 정하였다. 지금 왕성 오군인데 이것은 갑자기 고쳐서 향수 제도를 만들 수가 없으니 마땅히 이 49방을 많은 것을 줄이고 적은 것은 보태서 60방으로 만들며 이것을 목부에다 갈라붙인다면 일부가 12방씩은 맞게 된다. 이게 이 12방에다가 5선의 정을 배정했는데 혹 많았던 곳과 혹 적었던 곳을 절충하여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울러 윗글을 대조하여 그 조례를 세운다면 이에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군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법은 서울과 비교하면 간략하다. 또한 백간일치가 되고 구치는 일방이 되는데 일방마다 교장 3명을 세운다. 1212페이지. 군현의 백성이 거주하는 법도 가옥을 구동으로 분간하고 구동 후에는 그 재료를 법다거나 줄이지 못한다. 구동가옥이 일취에 섞여 살므로 같은 등을 같은 구로 하는 경성과 같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옥택이 크고 작으면 논하지 말고 매양 백가를 일치로 구치를 일방으로 한다. 그런데 경성에서 일방의 선사가 30명이지만 군현에는 일방의 교장 3명을 세울 뿐이니 경성과 비례할 수는 없다. 또 고장 3명도 반드시 다 선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선사의 원수는 그 지방의 문무와 예업의 무효를 기준할 뿐이고 한 방이 3명으로 향유를 삼아서는 안 된다. 훌륭한 인재가 많은 군에는 1방이 3명이라도 많은 것이 아니며 풍속이 보잘것없는 현에는 비록 9방이 3명이라도 적은 것은 아니다. 하물며 군현의 사이는 예선과 시선이 없으니 그 정원이 적음도 의심할 것이 없다. 교장 1명마다 학도 40명을 거느린다. 그 법을 읽고 학업을 가르치며 성적을 고과해서 승진, 파출하는 법은 아울러 향수에 시행하는 제도를 창조하여 행한다. 교장이 거느리는 학도의 수가 향수에 시행하는 제도보다 갑자인 것은 교장 정원이 본래 적은 까닭으로 학도를 많이 거느리게 한 것이다. 족사는 월말에 내는 보장이 있고 방문은 사시끝단에 보장이 있으며 군수와 현령은 연말에 보장이 있는데 호종서에 올라서 사도에게 전달한다. 군수와 현령은 향대부와 같다. 승진, 파출하고 보충 교제하는 법은 아울러 과제에 밝히려 한다. 1212페이지. 그 맹내 하천에 대해서 상벌하는 법은 아울러 향수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군현에서 법을 익히는 것은 향수에 비해서 더욱 엄밀히 함이 마땅하다. 남전여씨 향약 같은 것은 용왕계 강독 교섭함이 마땅하고 이는 모두 향교에서 주관한다. 생각컨대 효자 연료를 정포하는 법은 나라의 큰 정사이다. 그러나 이내도 또한 향방이 있으니 향방을 물고서 그인을 구하면 족중하는 것이 없다. 부모의 병에 자식이 손가락을 끊고 다리살을 깎는 것은 비록 지성에서 나왔다 하겠지만 순과 정삼은 행하지 않는 것이며 주공과 공자도 권하지 않으니 성인에게 질정하던 경우와는 마침내 간격이 있다. 하물며 얼음 속에서 잉어가 뛰어나오고 추운 날씨에 꽁이 날아들었다는 기이한 상설을 집에는 행장을 갖추고 마을에서 비석을 세웠더라도 진실로 털분만한 거짓말이라도 그 사이에 섞여 있다면 그 선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과학한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연료가 정조를 시켜서 개가 하지 않다가 도적을 만나서 순사한 자는 법에 정폐하면 당연하지만 만약 지아비가 죽은 후에 까닭없이 칼로 목숨을 끊거나 간수나 비상을 먹고 자결하는 것은 우리의 비추와 마땅하지 않다. 하물며 편협한 성품이 과부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게 되면 발끈해서 죽음을 결단하는 자도 매우 많으니 이와 같은 무리를 어찌다 포사하겠는가. 나는 이런 뜻으로 만민에게 보고해서 지성으로 인을 구하는 자에게 그 무효를 알게 하니 옳다고 생각한다. 1213페이지. 팔형으로서 만민을 구차라는 것은 전에 가면 묻고 깊이 강구해서 다시 윤례를 정하여 마땅하다. 강고에 이르기를 원학은 사람이 크게 미워하는 것이며 하물며 불효와 불효가 있겠는가? 그 자식이 그 아비 일에 공순히 따르지 않아서 아비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되면 그 아비도 능히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이에 그 자식을 미워하게 된다. 그 아우도 그 본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 형에게 공순하지 않으면 형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고달프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우와 크게 불효하게 되는데 오직 이와 같으면 우리 정사하는 사람에게 죄를 당할 뿐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준 민이 크게 어렵지러워진다. 이러므로 밥비 문왕께서 만든 그 벌에 따라서 이에 형을 용서함이 없도록 한다고 하였다. 표경에 이르기를 오형에 해당하는 죄가 3천이지만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고 하였다. 대명률에서는 무릇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의 가침을 어기거나 봉양하는 도리에 모자람이 있는 자는 장백이라고 하였다. 살피경인데 대명률 구매조에
자손이 조부모 및 부형과 존장을 군해한 짓에 대한 율이 있는데 그 법정에 따라서 각각 차등이 있다고 하였으나 대사도주의 이른바 불우, 불효, 불우, 불목, 불인 등의 죄는 그 명령마저 열거할 데가 없다. 대개 지난 이래로 제도는 자폐로 세운 법이었다. 그래서 시골의 화려한 옛 조목을 다시 강명하지 않은 채로 지금에 이르렀던 것이다. 불효, 불우는 그 죄가 지극히 무거워서 한 번이라도 이 죄명을 쓰게 되면 사람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명이라는 다만 규명을 어김이 있고 1114페이지 봉양하는 도리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으로서 아주 가볍게 조문을 세워서 그 유를 100장으로 했을 뿐이니 또한 왕자의 인원한 뜻을 그 속에 붙인 것이다. 그러나 포용한 것이 너무 지나치니 백성의 뜻이 방자에 대해서 불효, 부지한 자가 마을에 가득해도 사람을 미워할 줄을 모르게 되고 감사와 어사 가끔 징치하고자 해도 또한 모력으로서 서로 모함해서 잘못 걸려드는 자가 많아질까 염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내버려 두어서 불효, 부지한 자가 그 마음에서 마음 편히 살고 있다. 백성들은 그 악한 짓을 하고도 무사함을 보고서 전해가며 서로 본떠서 드디어 같은 풍습이 되었다. 형벌하자면 이루다 벌할 수 없게 되니 태평스럽게 서로 익숙해져서 죄를 짓고도 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또 불효라는 지목은 백성들도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서 범하는 자가 적지만 불효와 불목에 이르러서는 비록 사대부의 집안이라도 예산일로 보아서 범하는 자가 매우 많다. 내가 기사 갑술년에 직접 본 일을 논가가 대흉이 되니 민나분성이 더욱 각박해져서 그 아우는 온 집에 굶어 죽었으나 그 형은 전지를 사고 집을 중축한 자가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형제간의 각박한 것이 이미 저와 같은데 나라의 병거라도 있게 되면 어찌 웃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서 죽음을 바치겠는가. 나는 지금의 첫째 가는 근무는 백성에게 효제를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로 백성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의미 부한 다음에 가르친다는 것이며 형법으로서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것은 말단의 방법이다. 그러나 팔령의 조목을 깊이 강론하고 아울러 베풀어서 그 백성에게 어김없이 함이 마땅하며 다만 장백으로서 결단함이 불가하다. 순수한 동무 60명을 육부와 육수로 선발한 다음에 10명씩 번하게 예독시켜 교관의 가르침을 받도록 한다. 1215페이지 육부는 공 120방이니 이 방에 동지 한 명을 뽑는 것이다. 나이 8살에서 15세가까지가 그 선발에 참여한다. 만약 타고난 재주가 뛰어난 자는 8세를 기다리지 않으며 일찍 관례해서 성인이 된 자가 15세가 못 되어도 이 규칙에서 제외한다. 모름지기 동정을 선발하는 데에는 재기가 뛰어난 자만이 이 선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꼭 함부로 참여한 자는 수시로 낙천시킨다. 매월 3정일에 본하게 모아놓고 교관이 강을 받는데 글씨를 시험하고 재수를 시험해서 차례를 매기며 49달 마지막에는 본학 교수가 강을 받는데 글씨를 시험하여 채수를 시험해서 차례를 매긴다. 매년 연말에는 교수와 교관이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종합하여 구동으로 정한다. 상지상과 하지하가 각 1명, 상지중과 하지중이 각 2명, 상지하와 하지상이 각 3명, 중지상과 중지하가 각 6명, 중지중 36명이다. 무릇 상등에 있는 자는 면제해서 내어보내는데 나이가 차면 바로 선사를 올리며 무릇 하등에 있는 자는 낙제시켜 내어보내며 사사로 학습에 힘쓰도록 한다. 무릇 중동에 있는 자는 그 다음에 학업을 고고한다. 해마다 새로 복충한 자는 12명이다. 동자의 학업은 육소에 전력하는 것을 주로 하고 곁들이는 것으로는 유의, 이의, 설문, 우편, 급취편을 일과로 하고 국내, 소위, 옥조, 내칭 및 주자의 수학을 일과로 하고 농어, 맹자, 중용, 대학을 일과로 한다. 이리하여 한 경서를 시각에서 그 자초를 상고하고 글자 백자를 시험하여 육소되는 것을 고찰하며 상황을 국풍, 수와 같이 짓게 하거나 혹은 경위와 사론을 짓도록 해서 시험하는데 60자를 넘지 않도록 하여 글 짓는 재주를 구가한다. 모두 과목을 갈라 가르쳐서 간략하게 함이 마땅하다. 제가 좀 속도를 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권과 15권이 남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